자, 스토커피 회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5월 4일 시작은 마감됐습니다. 자, 오늘 외국인이 폭발적으로 반도체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매수하면서 지수가 이제 7,000선에 바짝 다가왔는데, 이렇게 외국인이 반도체를 집중 매수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 내용을 잠시 뒤에 좀 알아보고요. 향후에 시장의 주도주가 어떻게 변화가 올 것인가. 2차 전지는 상대적으로 좀 주춤하고 순환하는 흐름 보였는데, 막판에 이제 삼성 SDI가 치고 올라오는 흐름이 있었는데, 돌아오는 시장에서 어떻게 좀 나타날 것인지 그것도 좀 살펴보고요. 향후 시장의 주도주가 변화올 것인가. 또다시 두산과 효성중공업이 또 급등했습니다. 효성중공업은 이제 420만 원대를 넘어갔는데 결국 AI 반도체의 급등이 나오긴 하면 그 다음에는 전력 인프라의 ESS하고 이쪽으로 다시 테마는 순환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코스피는 7,000선을 눈앞에 보고 있고요. 6,936선으로 마감을 했고, 코스닥은 1,213 마감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오늘 코스피 지수가 이제 300포인트 이상 올랐기 때문에, 코스피가 주도했고, 코스닥은 코스피에서 비해서 상대적으로는 더 올랐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딱 두 종목.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지수를 강하게 끌고 갔고, 두 종목이 지수를 끌고 가는 어떤 그 흐름으로 보게 되면 거의 한 코스피 330포인트 정도 올랐는데 한 65% 정도는 두 종목이 끌어올렸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결국 이렇게 지수가 갑자기 팍 오른 이유는 이제 코스피 지수가 신고가를 냈잖아요. 7전선을 앞두고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테마 순환장이 주춤합니다. 결국 지수가 신고가를 내버리게 되면은 상단에서 이렇게 출렁출렁 하다가 그 다음에 가장 믿을 수 있는 게 뭐냐? 실적주로 가는 거거든요. 실적주 갔다가 다시 테마 순환해서 다시 또 빠져나오는 그런 시장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또 이렇게 국장이 이렇게 강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지난 토요일 날 미국 증시 빅테크의 강력한 상승, 미국의 이제 M7이죠. AI 반도체, 그다음에 2차 전지, ESS 이쪽에 강한 반등이 있었는데 이제 5월 4일 날 먼저 반도체가 움직였어요. ESS 분야는 선별적으로 움직였어요. 결국 돌아오는 수요일 ESS가 선별적으로 이제 움직일 흐름이 나타나는지 체크를 해봐야 된다. 이런 흐름이 있고 또 중국 증시가 모처럼 이 반도체 지수가 오늘 폭등해 버렸습니다. 중국 지수가 먼저 마감했는데 그에 따라서 국장이 같이 빠르게 삼성전자, 하이닉스 모든 5월 반도체가 강하게 움직였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국장에서는 예탁금과 주식경자금을 최고치 했기 때문에 지수의 상단을 미리 예단해서 매매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코멘트를 드리고 싶어요. 자, 오늘 그 마감 지수를 보게 되면 오늘 개인이 이제 6조 3천억을 팔았어요. 보이시죠? 외국인이 이제 3조 9,300억, 거의 한 4조 가까이를 코스피에서 순매수했어요. 모처럼입니다. 기관은 2조 5천억 순매수했고, 코스닥도 이제 외국인이 6천억 샀고, 선물에서 4,800억 선물 샀고, 그런데 기관은 선물에서 5,300억 팔았죠. 따라서 오늘 외국인이 현물과 선물을 양쪽을 다 매수를 땡김에 따라서 지수가 강하게 위로 300포인트 이상 올랐다. 그렇게 봐야 되는 거고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 보이시죠? 코스피가 6,936, 코스닥이 1,213. 그리고 이제 이 시각 현재 미국의 이제 선물 지수가 S&P, 나스닥 이런 선물 지수가 좀 약간 좀 강보합을 띄었어요. 이 흐름도 긍정적 흐름 보였고 또 하나는 대만 지수가 보시죠. 대만의 각권 지수가 오늘 4.57%, 1778포인트 이렇게 급하게 폭등했습니다. 이 부분은 대만도 아시아 증시 전체적으로 반도체가 강하게 튀어올랐다. 상대적으로 이제 또 오늘 니케이 지수는 오늘 조금 약세했어요. 59,500이긴 한데 0.38포인트 올랐어요. 국장이 5%, 대만이 4.57 올랐으니까 대만과 한국이 반도체 중심으로 강하게 시장을 주도했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특이사항이 있어요. 지금 하이닉스를 그 외국인이 144만 7천 샀어요. 아, 하이닉스 오늘 종가가 16만 1천 원 올라서 144만 7천 원 마감했습니다. 하이닉스가 이렇게 강하게 올랐는데 하이닉스 주가 한번 볼게요. 지금 하이닉스가 오늘 폭발했죠. 여러분 하이닉스 지금 차트 보이시는데 오늘 하이닉스가 144만 7천 원, 145만 원 마감했습니다. 지금 이게 일봉 차트고 주봉 차트고 월봉 차트인데 지금 이렇게 이제 강하게 거래 없이 올라갔던 흐름으로 보게 되면 지금 수급에 의한 외국인과 기관의 동시 순매수에 의한 강한 흐름을 봐야 되고 지금 반도체 AI 부분이 미국에서 실적으로 확인되고 아시아에서 확인되고 또 애플의 애플폰이 아이폰이 판매가 굉장히 또 1분기 실적이 좋음에 따라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영업이익 기대치가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이거 삼성전자는 올해 영업이익이 370조, 그리고 하이닉스는 한 320조 정도 예상했는데 좀 더 높여 잡을 수 있는 거 아닌가, 이제 그런 전망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하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치고 올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외국인이 오늘 하이닉스를 128만 주 순매수했고 기관이 65만 주 순매수했습니다. 지금 여기서 보시면 외국인이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3조 9천억을 샀는데 외국인이 하이닉스에서만 그 1조 9천억, 그리고 삼성전자에서만 1조 3천억을 매수했어요. 합치게 되면 외국인이 두 종목에서 한 3조 1천억을 매수를 한 겁니다. 코스피에서만. 하이닉스 삼성전자에서만 3조 1천억, 전체 코스피에서 3조 9천억을 샀는데 두 종목에서만 이렇게 산 거예요. 그리고 기관이 하이닉스에서 거의 9,500억, 삼성전자에서 1조, 그래서 기관이 2조 5천억을 샀는데 두 개 합쳐서 거의 한 2조가량 샀어요. 그러니까 외국인과 기관이 3조 9천억, 2조 5천억 샀지만 거의 삼성전자, 하이닉스에서 모든 걸 다 집중을 시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수의 견인의 흐름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두 종목이었다. 상대적으로 이제 상대적으로 오른 종목들도 있긴 한데 지금 테마주 흐름을 좀 보시게 되면 로봇주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좀 강세 흐름 보였는데 전체적으로 좀 보합권을 보였고요. 자, 원전에서는 지금 이 두산이 10만 5천 원 올랐습니다. 그래서 170만 원 올랐습니다. 이 환계주 대로 갔죠. 제가 잠시 뒤에 이제 제가 삼성 SDI도 분석을 해드릴 예정인데, 지금 두산이 이렇게 강한 이유, 이 흐름은 효성중공업과 함께 강한 이유가 있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두산은 원전과 반도체, 자회사에 대한 반도체와 선순환 구조가 반영이 되면서 올라갔고, 효성중공업은 전력 인프라에 대한 실적 기대치, 그리고 대장주에 대한 선취매에 따라서 올라간 거거든요. 그 부분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제약회사는 이렇게 지수가 300포인트 올랐는데 약해요. 왜 이렇게 약하냐? 결국 이 바이오 테마주는 이렇게 반도체 전체적으로 이렇게 지금 테마가 순환하게 되면 자금이 전체적으로 좀 다 한쪽에 몰려서 반도체에 들어갈 수 있는 여력이 좀 약하죠. 따라 바이오는 아무래도 지금에 주춤할 수밖에 없고, 지금 이제 오늘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18,000원, 19,000원 오르면서 지금 145만 원대로 올라가고 있잖아요. 이 흐름으로 보게 되면 이제 주 중반 이후에 반도체가 이제 좀 순환 쪽으로 강세 파동이 올 수 있는 여력이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오늘 시장에서 강력한 특징 중에 유리기판의 이제 삼성전기, 이 삼성전기인데 이 삼성전기는 지금 제가 잠시 뒤에 좀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1분기에서 지금 실적치를 보시게 되면 삼성전기 1분기 실적이 당기 순이익이 2,226억 나왔어요. 그렇죠? 이 당기 순이익이 2,226억. 그리고 매출액이 3조 2천억. 그래서 올해 예상치는 12조 7천억 정도의 매출을 올려서 1조 4,500억 정도의 영업이익. 내년에는 14조 1천억의 매출을 올려서 2조 4,500억 정도 영업이익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 수치가 지금 좀 더 상향 조정될 것 같다. 그렇게 되면서 삼성전기의 리포트에 지금 나와 있는 목표가들이 미니멈 100만 원에서 최대치 110만 원까지 나왔습니다. 100만 원에서 110만 원까지. 결국 이렇게 이제 목표치가 나오게 되면 지금 그 삼성전기 차트를 보게 되면은요. 주가가 지금 여기에서 82만 원에서 주춤주춤 했잖아요. 주춤주춤 하면서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주가는 빠지지 않았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계속 박스권에서 있었는데, 그리고 계속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지금 계속 이렇게 한 2주 가까이 80만 원에서 83만 원 언저리에서 오락가락 했단 말이죠. 그러다가 지금 5월 4일날 강력한 슈팅이 나오면서 90만 원대 이제 치고 올라가는 흐름이 나와버렸습니다. 결국 지금 그 이 삼성전기도 자동차형 반도체를 만드는 그 흐름하고 또 아직 올해 하반기에 있는 유리기판 생산 라인을 앞두고 기대치, 또 테슬라에 공급하고 있는 또 모듈 카메라, 이런 전체적인 테마 흐름을 봤을 때 지금 상당 부분 긍정적인 흐름을 보고 있고, 이런 흐름 때문에 목표가 상향 조정된 거죠. 그래서 이 삼성전기도 제2의 삼성전자 하이닉스 파동을 닮아가서 이 부분도 계속 100만 원 언저리까지 꾸역꾸역 이제 메이저가 주도하는, 개인이 주도하는 게 아니라 외국인과 기관이 순환 파동으로 주도하는 그런 전략으로 계속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지금 이 시장이 실적의 베이스를 두고 있는 주도형 종목으로 가고 있는 거죠. 이 흐름이 한번 끊기고 나면 그 다음에 다시 AI 데이터 센터와 ESS의 2차전지 섹터로 그대로 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역시 이제 삼성 SDI가 가장 핵심에 있고, 그 다음에 LG 엔솔이 따라가고, 그런 구조로 테마 순환이 예상이 된다. 그리고 이제 피지컬 AI, 현대차, 현대유아 등등 이런 것들이 이제 따라서 움직이는 로봇 테마, 자율주행, 이렇게 순환하는 테마 흐름이 계속 예상이 될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자금 동향 한번 볼게요. 이 자금 동향 보시면 지금 고객 예탁금이 지금 130조가량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주식형 수익증권은 293조예요. 293조. 지금 이게 293조인데 이 자금 구조가 293조면 이 자체는 무시할 수 없는 예탁금 수수금이거든요. 외국인과 기관이 지금 서로 번갈아가면서 주식을 사고 있는데, 여기 자금 동향 잠깐만 보고 갈게요. 자, 지금 보이시죠? 누적으로 보시게 되면 3월 4일 이후에 외국인은 29조를 팔았어요. 기관은 9조 4천억 매수했고, 그런데 일자로 보시게 되면 먼저 오늘 외국인이 5월 4일 날 3조 9천억을 매수했고, 기관이 2조 5천억 매수했죠. 그런데 3월 4일 이후로 보게 되면 외국인은 여전히 29조 4천억을 매도했고, 기관이 9조 4천억 매수했어요. 쭉 가서 보시면 3월 16일 날짜로 보게 되면은 외국인이 이제 10조 팔다가 지금 쭉 4월 달에 오면서 거의 한 34조까지 팔다가 지금은 이제 29조를 줄였고, 기관은 9조로 매수를 하고 있단 말이죠. 결국 이 시장은 외국인이 지금 매도를 하다가 지금 순매수로 전환했잖아요. 따라서 이 흐름을 보게 되면 지수가
지금 7,000선에 바짝하고 있는데 이 시장이 바로 7,500선도 열어놓고 볼 수밖에 없는 이유가 강력한 메이저 수급이 있는 거예요. 결국 이렇게 시장이 이제 한번 강하게 되면 지수가 이제 쉬어가는 시장이 오긴 올 거예요. 왜냐면은 미국이 지금 인플레 조짐이 살짝 보이고 중동 전쟁이 조기에 적어도 한 달 이내에 끝나지 않는다면 미국 경제도 금리를 인하하기는 어려울 수가 있고, 그러면 미국도 살짝 이제 최고치를 찍었다가 약간의 이격 조정이 올 수 있는 흐름도 있고, 우리 시장도 이렇게 강력하게 오르게 되면 수직으로 갔다가 아마 어느 타임에 이격 조정이 살짝 왔다가 다시 3분기에 다시 강세로 가는 그런 시장이 나타날 수 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 수급 구조가 너무 강력해요. 보다시피 지금 예탁금이 주식형이 293조고 고객 예탁금이 지금 130조인데 주식형 예탁금 293조가 아직 시장에 기관이 강력한 배팅을 하지 않았어요. 오늘 외국인이 기관이 2조 5천억을 샀지만 이 정도는 약가죠. 293조의 주식형 자금이 있는데 그 자금이 아직 강력하게 스트롱 바이하지 않았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수는 충분하게 7,500선까지 수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력은 남아있고, 올라가서 찍은 다음에 그 다음에 지수는 살짝 이격 조정을 보일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따라서 지수의 상단을 미리 예측해서 매매를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중국에서 이 반도체 관련 기업들이 강하게 랠리를 보였고, 대만에서 오늘 각원 지수가 강세, 반도체 중심으로 급등을 했기 때문에 국장도 급등했다는 거. 또 미국에서 애플이 수익률이 좋았다. 애플이 1분기에 296억 달러의 순이익을 올렸기 때문에 예상치를 상회했고, 그에 따른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여전히 예상치보다 기대 수익을 또 올린 그런 부분들 때문에 강력한 수급세가 들어왔다. 그렇게도 예측할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지금 미국에 이제 M7 있죠. 애플, 마이크로, 알파벳, 아마존, 엔비디아, 메타, 테슬라가 있는데, 이 기업들의 이제 1분기 실적치가 이 빨간색이에요. 그런데 왼쪽은 이제 작년 1분기 대비 올해 1분기 실적들이 미니멈 16에서 거의 한 60%까지 좋아졌어요. 애플은 16%, 마이크로소프트가 31.5%, 알파벳이 13.2, 아마존이 23.5, 엔비디아가 41.3, 메타가 64, 테슬라가 16.9. 자, 그럼 여기서 딱 보게 되면 공통점. 알파벳, 아마존,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기업들은 실적의 주 요인이 AI입니다. AI. 결국 작년 4분기, 올해 1분기 초에는 천문학적인 돈을 투자하고도 AI에 대한 그 회수의 가능성이 불확실했는데 1분기 실적이 작년에 이제 이미 AI의 데이터 센터에 상당히 1차 투자를 많이 했죠. 수백 조를 투자했는데 실적 데이터가 높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M7들이 AI를 더 가속화 투자를 했더니 매출과 실적이 더 좋아지고 있다. 그래서 AI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올해는 지금 이 4개 기업들, 알파벳, 아마존,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이 4개 그 M7에 포함된 회사가 올해 1,100조 원을 AI 데이터 센터에 투자를 한다는 거예요. 지난해보다 77% 들어가는데 AI 수익 모델에 대한 자신감이 이제 붙었다. 이렇게 보이는 거죠. 결국 이제 이렇게 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AI 데이터 센터가 하게 되면 당연히 전력 인프라죠. 효성중공업이 급등하는 이유, 현대인력이나 LS인력 이런 종목군이 강하게 올라간 이유죠. 지금 이제 오늘 효성중공업이 이제 주가가 이제 얼마를 갔냐면
효성중공업 처음 보겠습니다. 효성중공업 오늘 종가가 421만 원. 지금 효성중공업이 오늘 주가가 좀 더 올라서 오늘 426만 원까지 찍고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효성중공업도 이렇게 400만 원 언저리에서 상단에서 이렇게 뚝 이렇게 정체의 구간을 겪었죠. 근데 여기에서 한 번 더 치고 올라갔습니다. 오늘 거래량은 지금 68,100주. 오늘 거래량이 68,100주밖에 안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제 강하게 주가가 이제 올라가 버렸습니다. 결국 효성중공업을 강하게 끈 동력은 보세요. 이 효성중공업 오늘 수급인데 외국인이 11,000주, 기관이 8,500주, 프로그램이 12,000주. 그래서 오늘 거래량이 10만 9천주 나왔습니다. 10만 9천주. 개인은 팔았죠. 그런데 30만 원 올라서 41만 원 갔습니다. 이렇게 효성중공업이 상단에서 이렇게 거래량이 많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외국인 11,000주, 기관 8,500주, 프로그램 12,000주만 나왔는데 주가가 30만 원 올라가 버리잖아요. 그리고 이제 4월 30일 날 23,000주 매도, 그 다음에 13,000주 매도, 21,000주 매도. 평상시에는 외국인과 기관이 번갈아 가면서 가다가 한번 이렇게 외국인 기관이 조금만 사도 주가 올라가 버린 것은 물량이 평준화돼 버렸어요. 사다 팔자가 균형을 잃어서 팔 사람보다는 살 사람이 더 많고 딱 잠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가 껑충껑충 뛰어요. 지금 이런 상황이 이렇게 해서 주가가 이렇게 최고가를 보이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이다. 이런 흐름이고요. 결과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은 미국의 이 AI 데이터 센터와 AI 반도체와 데이터 센터와 전력 인프라가 미국 그 나스닥과 S&P를 끌어올리듯이 국장도 1차적으로는 이제 반도체가 끌어올렸고, 그 다음에 효성중공업, 그 다음에 이제 원전, 두산, 이렇게 또 다양한 전력 인프라 기업들이 뭐 현대일렉이라든지 LS일렉이 끌어올랐단 말이죠.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상승폭이 약했던 2차전지 섹터는 테마 순환 흐름에 따라서 반도체가 잠깐 주춤할 때, 그 다음에 2차전지 섹터로 흐름이 옮겨갈 거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2차전지 섹터를 잠깐 주가 모양 볼게요. 오늘 2차전지 섹터를 보시게 되면, 오늘 주가를 보게 되면, 삼성 SDI는 70만 5천 원 마감했고, LG 에너지 솔루션이 47만 1천 원에 마감했고, 포스코홀딩스는 지금 강력하게 이제 기관 리포트가 나오면서 50만 원대 이제 올라서는 이런 흐름을 좀 보였죠. 그래서 반도체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약했긴 했는데, 그래도 전체적으로 지수의 동반에 따라서 2차전 섹터가 좀 반등을 하긴 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약했다. 하지만 이 다음번 결국 ESS, AI 데이터 센터의 가장 수혜적 흐름을 보게 되면 ESS하고 BBU 쪽에 수혜가 있는 삼성 SDI가 탑 랭크로 해서 다시 순환 강세하는 그런 테마 흐름이 올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그 근거는 뭐냐? 자, 제가 말씀드리면,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는데, 가족 회원님들한테 미리 설명을 드렸었어요. 지금 약 작년 한 4월 달부터 글로벌 배터리 ETF인 리트 ES 펀드가 있는데 미국에 있어요. 여기에는 이 자금이 한 3조 정도 운영합니다. 근데 여기에가 1년 전부터 이 배터리 펀드에 ETF에 자금이 집중적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집중적으로. 여기 이제 리오틴토가 가장 비중이 많아요. 한 20.5. 그리고 삼성 SDI는 5.4. 그 다음에 LG가 2.6. 그 다음에 에코프로, LNF, 이제 국내 포스코퓨처 이런 기업들이 이제 포트에 편입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것은 삼성 SDI 비중이 미국의 이제 배터리 펀드의 ETF에 5.4 정도 편입되어 있잖아요.
삼성 SDI 이제 작년 적자 났고 올해 1분기에는 560억 정도 이제 순이익이 나왔죠. 근데 영업이익은 한 1,500억 정도 적자가 났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삼성 SDI 비중이 가장 높다. 그건 왜 그러느냐? 그걸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4월 15일 기준이에요. 4월 15일. 4월 15일 기준에 봤더니, 이 미국의 ETF, 배터리 ETF 리트 US 펀드에 이렇게 많이 삼성의 SI 비중이 5.4%인데, 지난 금요일 기준으로 봤더니 삼성 SDI가 한 5.5% 편입이 되어 있고, LG가 2.5 정도 편입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또 어디가 있냐면은, 일본의 이제 파낙소닉이 4.2%, 그 다음에 CATL이 3.65. 원래 CATL이 5.6 정도 편입이 돼 있었어요. 그런데 삼성 SDI 주가가 단기간에 빠르게 올라가면서 이제 CATL보다 삼성 SDI 편입 비중이 더 높아져 버렸다. 이 펀드는 기본적으로 이제 담아있는 주가에 비례해서 편입 비중이 달라지기 때문에 CATL 주가가 떨어지고 삼성 SDI 주가가 올라가면서 이 리트 US ETF 배터리 펀드의 전체 100으로 봤을 때 글로벌 펀드의 삼성 SDI 비중이 5.5% 내외, LG가 2.5, 에코프로가 2.1, 포스코 퓨처엠이 1, 그 다음에 SK이노베이션이 0.8 정도의 비중이 있다. 자, 여기에 큰 흐름은 이제 여기는 리튬 회사,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중국 업체는 CATL, BID, EV에너지가 있고, 한국에서는 이렇게 있고, 일본에서는 이제 파나소닉이 셀에서는 유일하게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스미토모, 아사히 카세이, 도레이, 스텔라 전부 다 이제 2차 전지의 소재에서 세계적인 기업들이 포함돼서 100%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미국의 엘버말 있죠. 미국의 엘버말은 이제 리튬 회사인데 엘버말이 한 7.5 정도의 비중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흐름으로 보게 되면 지금 이 펀드에서 한 번씩 매수할 때 주가가 올라가고 이 펀드에서 매도할 때 주가가 내려가는 그런 사이클을 보이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삼성 SDI 차트 한번 볼게요. 지금 삼성 SDI 지금 차트를 보시면 상단 정체예요. 그죠? 이렇게 쭉 보시면 70만 원 어런지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이 흐름이 삼성전기도 이러다가 90만 원대 갔고 하이닉스도 130만 원대 이러다가 140만 원대 갔고 이렇게 움직였어요. 따라서 이 상단 정체에서 움직이는 이 흐름이 방향성은 나쁘지 않다. 지금 미국의 M7도 AI 데이터 센터와 그리고 이런 흐름을 봤을 때 ESS의 파급력을 봤을 때는 삼성 SDI 파장, LG 엔솔의 파장 이런 것들이 상단 정체에서 한 번 더 치고 올라갈 가능성은 열어놔야 된다.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하면 이렇게 미국의 글로벌 ETF 펀드에서 삼성 SDI가 5.5% 내외의 비중을 갖고 있고 LG보다 2배 이상 많다는 거.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20만 원 이상의 가격차가 난 이유가 바로 여기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이 리트 US 펀드가 한 번씩 돌아가면서 강하게 샀다가 강하게 팔기도 하고 샀다 팔았다를 반복한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도 같은 흐름이에요. 세계적인 테마, 싱가포르 테마색이나 이런 펀드 내에서 한번 샀다 팔았다 하면서 저점을 올리고 있어요. 삼성전기도 같은 파동이에요. 그래서 2차 전지 섹터든 반도체든 삼성전기든 이런 흐름들은 다 같은 선상에서 외국인이 밀당의 전략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하시면서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 됐습니다.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여기 아까 있는 그 리트 US 배터리 펀드에 지금 현재 보게 되면 엘버말이 7.6, 삼성 SDI가 5.05에서 6.62, 파나소닉이 4.3, 중국의 CATL이 3.56, LG가 2.9 정도 지금 편입이 되어 있다. 이 편입 비중은 일주일마다 달라집니다. 일주일마다. 왜냐하면 주가에 따라서 편입 비중이 달라지는데 삼성 SDI 주가가 올라가면 편입 비중이 더 높아지고 또 LG가 올라가면 편입 비중이 높아집니다. 또 CATL 주가가 올라가면 편입 비중이 또 높아집니다. 주가에 연동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현재로 봐서는 삼성이
넘버 3다. 리튬 회사, 엘버말, 삼성 SDI, 그 다음에 파나소닉, 그 다음에 CATL이다. 따라서 글로벌 시장에서 배터리에서 삼성 SDI가 주목받는 이유는 분명히 있으니까 잘 참고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여러 번 얘기했는데, 결국은 이제 이 BBU, 이 AI 데이터 센터를 움직이려면 아마존이 이제 삼성 SDI를 방문했다고 그랬죠. 이 BBU의 가치가 지금 달라질 수 있어요. 제가 이번에 목표가 했을 때 다이와 캐피탈에서 삼성 SDI 목표가를 100만 원으로 올리고 미래에셋증권이 100만 원을 올렸죠. 100만 원을 올렸는데 주가가 왜 70만 5천 원에 마감했지? 오늘 상승폭이 적었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잖아요. 그런데 주식이라는 것은 이미 삼성 SDI는 단기간에 파동이 컸어요. 모든 것들은 다 파동이 크게 되면은 뭐 좀 쉬어가는 건 당연하죠. 지금 이렇게 파동이 이렇게 쭉 올라갔잖아요. 상단 정체 걸렸죠. 여기에서 아래냐 위냐 이렇게 보게 되면 다시 횡보하다가 상단 정체 뚫으면 한 번 더 목표가를 100으로 올려놨기 때문에 이 부분은 무상향인 변동 없다. 그렇게 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삼성 SDI 슈퍼사이클, 벤츠와의 10조,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내용 봤을 때, 또 다이와 증권은, 폭스바겐의 삼성 SDI가 LFP 자동차 배터리를 공급이 멀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들이 다 담겨 있어요. 담겨 있어. 나오지 않은 재료가 굉장히 많이 있고, 이미 올해 1분기에 흑자가 났죠. 결국 이제 2분기로 넘어갔어요. 이제 5월 달이 되었기 때문에 또 분기 실적이 7월 달에 발표가 될 텐데, 7월 달 실적 데이터에 따라서 목표가가 한 번 더 올라갈 수도 있고, 물론 낮아질 가능성도 있어요. 실적에 따라서. 그런데 전체적인 흐름, 지금 현대 기아차의 협력, 그 다음에 아이오닉 3, GV90, 그 다음에 ESS의 파장, 그 다음에 ABU 이런 걸 봤을 때 실적은 좋아지면 좋아지지 나빠질 이유는 없다. 계속 흐름을 봤을 때. 그래서 이 부분은 목표가가 꾸준하게 우상향하는지 그것도 잘 체크를 하는 좀 필요가 있다. 그런 코멘트를 드리겠습니다. 자, 효성중공업이 이제 1분기에 실적을 발표했는데, 효성중공업 1분기 실적이에요. 1분기 실적이 지금 어떻게 나왔냐면은, 매출이 얼마 나왔냐면은, 1조 3천억 나왔어요. 그 영업이익이 1,520억 나왔고, 그 다음에 당기순이익은 900억 나왔어요. 그런데 작년에 보세요. 작년 1분기에는 당기순이익이 1,030억 나왔는데, 올해 1분기 당기순이익이 줄었어요. 900억. 4분기가 1,600억 순이익이 나왔는데 910억 나왔으니까 4분기 대비 42%가 줄었고 작년 1분기 대비 11%가 줄었어요. 그죠? 자, 매출은 1조 3천억. 작년 동기 대비, 작년 1분기 대비는 26% 올랐어요. 하지만 작년 4분기 대비는 매출도 22% 줄었어요. 그런데 효성중공업 주가는 어땠습니까? 오늘 최고가를 냈죠. 지금 422만 6천 원. 이렇게 마감이 됐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지금 올해 1분기 실적이에요. 이게 방향성 때문에 그래요. 효성중공업 매출은 작년에 5조 9천억, 영업이익 6,600억, 순이익 5,100억입니다. 그죠? 효성중공업 주 아이템이 뭡니까? 변압기, 초고압 차단기, 그 다음에 스택홈, 에너지 저장장치 이런 게 있어요. 근데 효성중공업이 지금 수주 잔고가 거의 몇십 조의 수주 잔고가 있어요. 거의 한 18조, 19조 정도. 잔고를 받아놨어요. 잔고는 받아놨는데 납품 자체가 1분기에 좀 적었다.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효성중공업이 올해 1분기에 4분기에 비해서 순이익은 42% 줄었고 매출은 22% 줄었고 영업이익은 41%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이렇게 최고가를 다시 경신해 버렸잖아요.
그렇죠? 결국 방향성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방향성. 2차전지 삼성 SDI도 방향성이 중요한 거고, 두산이라는 회사가 오늘 신고가를 냈죠. 두산이라는 회사가 오늘 170만 원 돌파했어요. 주가를 보게 되면 신고가입니다. 신고가. 170이 신고가. 두산이 뭐 대단하느냐? 그 대단하지 않아요. 지금 발행 물량은 지금 어떻게 되냐면은 한 600만 주. 발행 주식수는 1,600만 주예요. 그죠? 그럼 실적도 한번 볼까요? 실적을. 두산의 실적을 보게 되면은, 두산은 이제 보시게 되면은 작년 매출이 19조에서 1조 영업이익 올려서 순이익은 2,490억. 개별로는 1조 7천억을 매출을 올려서 영업이익이 3,200억 올렸고 순이익은 2,800억이었어요. 그러니까 연결로 하니까 매출은 커졌는데 순이익은 2,490억밖에 안 돼요. 그런데 두산의 계열사가 뭐가 있나 볼까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있죠. 에너빌리티 30% 지분 갖고 있고, 두산 밥캣, 두산 로보틱스, 두산 테스나. 결국 두산이 이렇게 신고가를 낸 이유는 로봇의 지분이 68% 갖고 있다는 거. 반도체 장비, 두산 테스나 적자 났어요, 작년에. 그런데 이 회사가 이제 지분을 30% 갖고 있다는 거. 두산 밥캣, 뭐 작년에 6,800억 정도 영업이익 냈는데 여기서 한 46% 지분을 갖고 있으니까 여기서 이익 나오는 거. 두산은 이제 원래 중공업, 뭐 건설 그런 회사였잖아요. 그리고 원전, 두산 에너빌리티의 지분 30% 갖고 있는 거. 그냥 지주회사일 뿐이에요. 그리고 원전을 컨트롤하는 지주회사. 두산 밥켓을 컨트롤하는 지주회사. 두산 로보틱스의 일대주주. 두산 테스나의 30% 지분.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흐름으로 보게 되면 두산이 그렇게 강할 이유가 없는데 상장 가치가 두산을 끌어올린다. 퓨얼셀, 수소에 대한 에너지, 로봇, 반도체, 그리고 원전. 그래서 두산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런 흐름으로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효성과 두산은 기본적으로 AI 반도체, 그리고 반도체, 로봇, 미래 상장 가치 때문에, 그리고 그 업황이 앞으로 계속 간다는 거.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렇게 주가가 강하게 된 이유도 역시 같은 선상에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결국 전체적으로는 미국도 나스닥이 M7이 올라가듯이 국장도 가는 종목이 계속가는 그런 시장이 되고 있다.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사실 두산과 효성중공업을 사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시장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하지만 반대로 보게 되면은 삼성 SDI가 2차전지의 황제주로 갈 수 있는 여력은 충분한가 그걸 봐야 되는데 저는 그 여력이 충분하다 그렇게 보는 거죠. 결국 배터리의 성장 가치 그리고 지금보다는 내년 그다음에 28년 그 시장의 캐파 그리고 삼성 SDI가 갖고 있는 영업이익에 대한 기대치 성장 가치 이런 것을 보고 투자의 포인트를 잡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같은 날도 이제 70만 원 이하로 떨어졌을 때가 기본적으로 스트롱 바이의 기회였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을 이렇게 분석을 해드렸고요. 이제 5월 5일 날도 제가 조금 더 좀 업데이트된 내용, 4월 달에 유럽과 미국의 전기차 동향, 이런 것을 좀 파악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서도 콘텐츠를 업데이트를 해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방송 도움되시면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면서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